오르골이네. 한번 열어볼까? 최도윤은 자신이 무엇을 한 건지 알 수 없다. 그저 습관처럼 손가락으로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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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두드렸을 뿐인데 20년간 단 한 번도 울리지 않던 오르골이 돌아가기 시작한다. 관장 박상도의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 이럴 수가. 어떻게? 그의 손이 떨린다. 금고 문이 삐걱거리며 벌어진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2시였다. 최도윤의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렸다. 잠결에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설비 기사님이시죠? 긴급 출동 부탁드립니다. 한옥미술관인데요. 난방이 갑자기 나갔어요. 목소리가 다급했다. 도윤은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다. 설비 기사 일을 시작한 지 15년. 야간 호출은 익숙했다. 공구 가방을 챙기고 벤을 몰았다. 한옥미술관. 이름은 들어봤지만 가본 적은 없었다. 서울 북촌 골목 안쪽에 자리한 개인 미술관이라고 했다. 내비게이션을 따라 좁은 골목길을 한참 돌다가 도착했다. 전통 한옥을 개조한 건물이었다. 대문 앞에 한복 차림의 중년 여성이 서 있었다. 기사님이시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괜찮습니다. 난방이 어떻게 나갔다고 하셨죠? 갑자기 뚝 끊겼어요. 보일러실 확인해 봤는데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성이 도윤을 안으로 안내했다. 저는 관리인 장복순이라고 해요. 여기서 10년째 일하고 있어요. 최도윤입니다. 한옥 마루를 지나 거실로 들어섰다. 생각보다 넓었다. 한쪽 벽면에는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다른 쪽에는 도자기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보일러실은 저쪽이에요. 복순이 복도 끝을 가리켰다. 도윤이 공구 가방을 들고 따라갔다. 그런데 거실 한가운데 놓인 물건이 눈에 들어왔다. 발걸음이 저절로 멈췄다. 커다란 오르골이었다. 아니, 오르골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컸다. 높이가 1미터는 좋게 넘어 보였다. 검은 오칠이 된 나무로 만들어졌고 표면에는 정교한 나전칠기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위쪽에는 태엽이 달려 있었고 정면에는 금속으로 된 문이 있었다. 금고처럼 생긴 문이었다. 저게 뭐예요? 도윤이 물었다. 복순의 표정이 굳어졌다. 아, 그건 선대 관장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오르골이자 금고죠. 신기하네요. 작품인가요? 작품이라기보다는 복순이 말끝을 흐렸다. 특별한 물건이에요. 절대 손대시면 안 돼요.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다. 아, 네. 알겠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보일러실로 향했다. 하지만 오르골이 자꾸 신경 쓰였다. 왠지 모르게 시선이 자꾸 그쪽으로 갔다. 보일러실 문을 열었다. 냄새부터 확인했다. 가스 냄새는 나지 않았다. 좋은 신호였다. 보일러를 살펴보니 금방 원인을 찾았다. 순환 펌프가 고장 났네요. 부품 교체하면 됩니다. 지금 가능한가요? 복순이 불안한 얼굴로 물었다. 다행히 차에 예비 부품이 있어요. 30분이면 끝날 겁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내일 아침에 관장님 출근하시는데. 도윤은 공구를 꺼내 작업을 시작했다. 익숙한 손놀림이었다. 부품을 분해하고 새 펌프를 끼워 넣었다. 배선을 연결하고 전원을 켰다. 윙. 보일러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됐습니다. 어머, 정말 빠르시네요. 감사합니다. 복순이 환하게 웃었다. 몇 번 더 확인해 볼게요. 혹시 모르니까. 도윤은 계기판을 확인하며 몇 분을 더 기다렸다. 온도가 정상으로 올라갔다.
이제 괜찮습니다. 걱정 마세요. 공구를 정리하며 보일러실을 나왔다. 거실을 지나가는데 또 그 오르골이 보였다. 이번에는 더 가까이 다가갔다. 정말 정교했다. 나전칠기 문양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것 같았다. 꽃과 나비 그리고 새들이 새겨져 있었다. 금속 문에는 작은 구멍들이 뚫려 있었다. 기사님, 복순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손대시면 안 된다니까요. 아, 죄송합니다. 그냥 너무 아름다워서. 도윤이 손을 걷었다. 선대 관장님의 유품이에요. 돌아가시기 전에 직접 만드신 거예요. 복순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그 안에 뭐가 들어있나요? 그건 저도 몰라요. 관장님도 사모님도 모르세요. 그럼 어떻게 여나요? 그게 복순이 오르골을 바라봤다. 멜로디를 맞춰야 해요. 어떤 특정한 리듬이 맞아떨어지면 열린다고 하셨대요. 신기하네요. 선대 관장님이 돌아가신 지 20년이 넘었어요. 그동안 아무도 열지 못했죠. 왜 그렇게 만드신 걸까요? 글쎄요. 저희도 궁금해요. 도윤은 오르골을 한참 바라봤다. 그런데 이상했다. 자꾸 손이 근질거렸다. 평소 버릇이 나오려고 했다. 도윤은 어릴 때부터 리듬을 두드리는 버릇이 있었다. 생각할 때, 긴장할 때, 혹은 아무 생각 없을 때도 무의식적으로 손가락이 움직였다. 탁, 탁, 탁. 세 박자. 언제나 같은 리듬이었다. 지금도 그랬다.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이려고 했다. 기사님 가시죠. 차 한 잔 드릴게요. 복순이 도윤의 팔을 가볍게 잡았다. 아, 네. 부엌으로 향하려는 순간이었다. 도윤의 손가락이 무의식 중에 옆 탁자를 두드렸다. 탁, 탁, 탁. 3번. 그 순간이었다. 철컥. 오르골에서 소리가 났다. 두 사람이 동시에 돌아봤다. 저게 복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오르골 안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철컥, 철컥. 기사님, 뭐 하신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도윤이 당황해서 손을 들어 보였다. 오르골이 계속 소리를 냈다. 내부의 태엽이 돌아가는 것 같았다. 손대지 마세요. 복순이 소리쳤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금고 문이 살짝 열리기 시작했다. 2cm쯤. 그 틈 사이로 종이 한 장이 보였다. 이럴 수가. 복순이 주저앉았다. 20년 동안 누구도 열지 못했는데 바로 그때였다. 현관문이 벌컥 열렸다. 복순 씨, 지금 무슨 소리가? 중년 남성이 들어섰다. 단정한 양복 차림이었다. 뒤따라 한복을 입은 여성도 들어왔다. 관장님, 사모님. 복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게 오르골이. 남성이 거실로 뛰어왔다. 오르골을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럴 수가. 어떻게. 그의 손이 떨렸다. 여성도 다가왔다. 오르골을 보더니 뒤로 휘청거렸다. 당신 설마. 나는 아무것도. 관장이라 불린 남성이 고개를 저었다. 그럼 누가? 여성이 도윤을 봤다. 날카로운 시선이었다. 당신이 누구죠? 저는 설비 기사 최도윤입니다. 난방 고치러 왔고요. 도윤이 황급히 대답했다. 설비 기사가 왜 오르골을? 아니,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탁자를 손가락으로 두드렸을 뿐인데. 두드렸다고? 관장이 도윤에게 다가왔다. 어떻게 두드렸죠? 그냥 제 버릇이에요. 이렇게. 도윤이 자신의 무릎에 시범을 보였다. 탁, 탁, 탁. 3박자. 관장과 여성이 동시에 숨을 들이켰다. 그 리듬. 관장이 중얼거렸다. 아버님이. 여성이 입을 막았다.
도윤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다만 공기가 급격히 차가워지는 게 느껴졌다. 세 사람 모두 오르골을 바라보고 있었다. 살짝 열린 금고 문 사이로 종이 한 장이 보였다. 무엇이 적혀 있는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것이 무언가 중요한 것임은 분명했다. 관장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여성은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복수는 벽에 기댄 채 멍하니 서 있었다. 도윤만 그 한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럼 저는 이만. 잠깐. 관장이 도윤을 불렀다. 가시면 안 됩니다. 네. 이 일이 어떻게 되는지 끝까지 봐야 해요. 당신이 열었으니까. 관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떨리고 있었다. 도윤은 공구 가방을 꼭 쥐었다. 자신이 무엇을 한 건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20년간 아무도 열지 못한 금고가 지금 자신의 리듬에 반응해 열렸다는 것. 그리고 그 안에 무언가 중요한 것이 들어있다는 것. 관장 부부의 얼굴을 보니 알 수 있었다.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표정이었다. 오르골은 여전히 희미하게 소리를 내고 있었다. 철컥, 철컥. 마치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처럼. 새벽 3시, 한옥미술관 거실. 네 사람이 오르골을 둘러싸고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설비 기사 최도윤이 있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20년 묵은 비밀의 문을 연 남자. 손대지 마세요. 장복순의 목소리가 갈라진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철컥, 철컥, 철컥. 20년간 단 한 번도 울리지 않던 오르골이 돌아가기 시작한다. 관장 박상도의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 이럴 수가. 어떻게. 그의 손이 떨린다. 아내 오지연이 뒤로 휘청거린다. 당신 설마. 최도윤은 자신이 무엇을 한 건지 알 수 없다. 그저 습관처럼 손가락으로 탁, 탁, 탁. 3번 두드렸을 뿐인데 금고 문이 삐걱거리며 벌어진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2시였다. 최도윤의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렸다. 잠결에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설비 기사님이시죠? 긴급 출동 부탁드립니다. 한옥미술관인데요. 난방이 갑자기 나갔어요. 목소리가 다급했다. 도윤은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다. 설비 기사 일을 시작한 지 15년. 야간 호출은 익숙했다. 공구 가방을 챙기고 벤을 몰았다. 한옥미술관. 이름은 들어봤지만 가본 적은 없었다. 서울 북촌 골목 안쪽에 자리한 개인 미술관이라고 했다. 내비게이션을 따라 좁은 골목길을 한참 돌다가 도착했다. 전통 한옥을 개조한 건물이었다. 대문 앞에 한복 차림의 중년 여성이 서 있었다. 기사님이시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괜찮습니다. 난방이 어떻게 나갔다고 하셨죠? 갑자기 뚝 끊겼어요. 보일러실 확인해 봤는데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성이 도윤을 안으로 안내했다. 저는 관리인 장복순이라고 해요. 여기서 10년째 일하고 있어요. 최도윤입니다. 한옥 마루를 지나 거실로 들어섰다. 생각보다 넓었다. 한쪽 벽면에는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다른 쪽에는 도자기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보일러실은 저쪽이에요. 복순이 복도 끝을 가리켰다. 도윤이 공구 가방을 들고 따라갔다. 그런데 거실 한가운데 놓인 물건이 눈에 들어왔다. 발걸음이 저절로 멈췄다. 커다란 오르골이었다. 아니, 오르골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컸다. 높이가 1미터는 좋게 넘어 보였다. 검은 오칠이 된 나무로 만들어졌고
표면에는 정교한 나전칠기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위쪽에는 태엽이 달려 있었고 정면에는 금속으로 된 문이 있었다. 금고처럼 생긴 문이었다. 저게 뭐예요? 도윤이 물었다. 복순의 표정이 굳어졌다. 아, 그건 선대 관장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오르골이자 금고죠. 신기하네요. 작품인가요? 작품이라기보다는 복순이 말끝을 흐렸다. 특별한 물건이에요. 절대 손대시면 안 돼요.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다. 아, 네. 알겠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보일러실로 향했다. 하지만 오르골이 자꾸 신경 쓰였다. 왠지 모르게 시선이 자꾸 그쪽으로 갔다. 보일러실 문을 열었다. 냄새부터 확인했다. 가스 냄새는 나지 않았다. 좋은 신호였다. 보일러를 살펴보니 금방 원인을 찾았다. 순환 펌프가 고장 났네요. 부품 교체하면 됩니다. 지금 가능한가요? 복순이 불안한 얼굴로 물었다. 다행히 차에 예비 부품이 있어요. 30분이면 끝날 겁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내일 아침에 관장님 출근하시는데. 도윤은 공구를 꺼내 작업을 시작했다. 익숙한 손놀림이었다. 부품을 분해하고 새 펌프를 끼워 넣었다. 배선을 연결하고 전원을 켰다. 윙. 보일러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됐습니다. 어머, 정말 빠르시네요. 감사합니다. 복순이 환하게 웃었다. 몇 번 더 확인해 볼게요. 혹시 모르니까. 도윤은 계기판을 확인하며 몇 분을 더 기다렸다. 온도가 정상으로 올라갔다. 이제 괜찮습니다. 걱정 마세요. 공구를 정리하며 보일러실을 나왔다. 거실을 지나가는데 또 그 오르골이 보였다. 이번에는 더 가까이 다가갔다. 정말 정교했다. 나전칠기 문양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것 같았다. 꽃과 나비 그리고 새들이 새겨져 있었다. 금속 문에는 작은 구멍들이 뚫려 있었다. 기사님, 복순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손대시면 안 된다니까요. 아, 죄송합니다. 그냥 너무 아름다워서. 도윤이 손을 걷었다. 선대 관장님의 유품이에요. 돌아가시기 전에 직접 만드신 거예요. 복순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그 안에 뭐가 들어있나요? 그건 저도 몰라요. 관장님도 사모님도 모르세요. 그럼 어떻게 여나요? 그게. 복순이 오르골을 바라봤다. 멜로디를 맞춰야 해요. 어떤 특정한 리듬이 맞아떨어지면 열린다고 하셨대요. 신기하네요. 선대 관장님이 돌아가신 지 20년이 넘었어요. 그동안 아무도 열지 못했죠. 왜 그렇게 만드신 걸까요? 글쎄요. 저희도 궁금해요. 도윤은 오르골을 한참 바라봤다. 그런데 이상했다. 자꾸 손이 근질거렸다. 평소 버릇이 나오려고 했다. 도윤은 어릴 때부터 리듬을 두드리는 버릇이 있었다. 생각할 때, 긴장할 때, 혹은 아무 생각 없을 때도 무의식적으로 손가락이 움직였다. 탁, 탁, 탁. 세 박자. 언제나 같은 리듬이었다. 지금도 그랬다.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이려고 했다. 기사님 가시죠. 차 한 잔 드릴게요. 복순이 도윤의 팔을 가볍게 잡았다. 아, 네. 부엌으로 향하려는 순간이었다. 도윤의 손가락이 무의식 중에 옆 탁자를 두드렸다. 탁, 탁, 탁. 3번. 그 순간이었다. 철컥. 오르골에서 소리가 났다. 두 사람이 동시에 돌아봤다. 저게. 복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오르골 안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철컥. 철컥. 기사님, 뭐 하신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도윤이 당황해서 손을 들어 보였다. 오르골이 계속 소리를 냈다. 내부의 태엽이 돌아가는 것 같았다.
손대지 마세요. 복순이 소리쳤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금고 문이 살짝 열리기 시작했다. 2cm쯤 그 틈 사이로 종이 한 장이 보였다. 이럴 수가. 복순이 주저앉았다. 20년 동안 누구도 열지 못했는데 바로 그때였다. 현관문이 벌컥 열렸다. 복순 씨, 지금 무슨 소리가? 중년 남성이 들어섰다. 단정한 양복 차림이었다. 뒤따라 한복을 입은 여성도 들어왔다. 관장님, 사모님. 복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게 오르골이. 남성이 거실로 뛰어왔다. 오르골을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럴 수가. 어떻게. 그의 손이 떨렸다. 여성도 다가왔다. 오르골을 보더니 뒤로 휘청거렸다. 당신 설마. 나는 아무것도. 관장이라 불린 남성이 고개를 저었다. 그럼 누가? 여성이 도윤을 봤다. 날카로운 시선이었다. 당신이 누구죠? 저는 설비 기사 최도윤입니다. 난방 고치러 왔고요. 도윤이 황급히 대답했다. 설비 기사가 왜 오르골을? 아니,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탁자를 손가락으로 두드렸을 뿐인데. 두드렸다고? 관장이 도윤에게 다가왔다. 어떻게 두드렸죠? 그냥 제 버릇이에요. 이렇게. 도윤이 자신의 무릎에 시범을 보였다. 탁, 탁, 탁. 세 박자. 관장과 여성이 동시에 숨을 들이켰다. 그 리듬. 관장이 중얼거렸다. 아버님이. 여성이 입을 막았다. 도윤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다만 공기가 급격히 차가워지는 게 느껴졌다. 세 사람 모두 오르골을 바라보고 있었다. 살짝 열린 금고 문 사이로 종이 한 장이 보였다. 무엇이 적혀 있는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것이 무언가 중요한 것임은 분명했다. 관장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여성은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복수는 벽에 기댄 채 멍하니 서 있었다. 도윤만 그 한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럼 저는 이만. 잠깐. 관장이 도윤을 불렀다. 가시면 안 됩니다. 네. 이 일이 어떻게 되는지 끝까지 봐야 해요. 당신이 열었으니까. 관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떨리고 있었다. 도윤은 공구 가방을 꼭 쥐었다. 자신이 무엇을 한 건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20년간 아무도 열지 못한 금고가 지금 자신의 리듬에 반응해 열렸다는 것. 그리고 그 안에 무언가 중요한 것이 들어있다는 것. 관장 부부의 얼굴을 보니 알 수 있었다.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표정이었다. 오르골은 여전히 희미하게 소리를 내고 있었다. 철컥, 철컥. 마치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처럼. 새벽 3시, 한옥미술관 거실. 네 사람이 오르골을 둘러싸고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설비 기사 최도윤이 있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20년 묵은 비밀의 문을 연 남자. 관장 박상도가 천천히 오르골에 다가갔다. 손이 떨렸다. 아내 오지연이 그의 팔을 붙잡았다. 여보, 함부로 열면 안 돼요. 하지만 이미. 상도가 살짝 열린 금고 문을 가리켰다. 선친께서 원하신 게 이게 아닐 수도 있어요. 지연의 목소리에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20년을 기다렸소. 아버님이 무엇을 남기셨는지 알아야 해요. 상도가 아내의 손을 떼어냈다. 도윤은 뒤로 물러서려 했다. 저는 정말 가봐야. 안 됩니다. 지연이 날카롭게 말했다. 당신이 열었으니 끝까지 책임져야죠. 저는 그저 난방만. 복순 씨. 상도가 관리인을 불렀다. 예, 관장님. 혹시 선친께서 이 오르골에 대해 더 말씀하신 게 없었나요?
글쎄요. 돌아가시기 전날 제게 그러셨어요. 언젠가 밖에서 온 사람의 손으로 열릴 거라고. 밖에서 온 사람? 상도가 도윤을 봤다. 도윤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저는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도 당신이 열었어요. 20년 만에. 상도가 다시 오르골로 시선을 돌렸다.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금고 문을 더 열었다. 삐걱. 문이 천천히 열렸다. 안에는 낡은 서류 몇 장과 노트 한 권이 들어 있었다. 상도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냈다. 이건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지연이 다가왔다. 뭐예요? 재단 지출 내역서예요. 상도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이건 우리가 보관 중인 장부와 다르다니요? 지연이 서류를 가로챘다. 눈으로 빠르게 훑어보더니 숨을 들이켰다. 이건 도대체. 복순도 가까이 다가왔다. 무슨 내용인가요? 홍보비 항목이 3배예요. 상도가 서류를 다시 받아들었다. 우리 장부에는 연간 3천만 원인데 여기는 9천만 원이에요. 그럼 6천만 원이. 복순이 입을 막았다. 도윤은 뒤에서 상황을 지켜봤다. 무슨 일인지 점점 심각해 보였다. 그뿐이 아니에요. 지연이 다른 서류를 펼쳤다. 운영비, 전시비, 인건비. 모든 항목이 달라요. 누가 이런 짓을. 상도의 목소리가 커졌다. 바로 그때였다. 현관문이 열리며 젊은 여성이 뛰어들어왔다. 할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한밤중에 연락이. 소라야. 상도가 손녀를 봤다. 박소라는 20대 후반으로 보였다. 캐주얼한 옷차림에 헝클어진 머리였다. 급히 달려온 모양이었다. 오르골이 열렸어. 네, 진짜요? 소라가 오르골로 달려왔다. 세상에, 정말 열렸네. 그런데 안에 이상한 서류가. 상도가 지출 내역서를 건넸다. 소라가 받아 읽었다. 점점 표정이 굳어졌다. 이거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소라가 휴대전화를 꺼냈다. 빠르게 무언가를 검색했다. 할아버지, 작년에 이사회에서 문제됐던 거 기억하세요? 무슨 홍보비 집행건이요. 김 이사님이 너무 많이 쓴 거 아니냐고 따졌잖아요. 아, 그랬지. 상도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최 사무국장이 장부 보여주면서 정상이라고 했잖아요. 맞아. 근데 이 서류를 보면. 소라가 서류를 펼쳐 보였다. 실제로는 3배를 썼다는 거잖아요. 침묵이 흘렀다. 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럼 누군가 장부를 조작한 거예요. 누가? 상도의 목소리가 떨렸다. 최 사무국장이요. 소라가 단호하게 말했다. 장부 관리가 국장 책임이잖아요. 하지만 최 국장은 15년째. 그게 문제죠. 소라가 휴대전화를 다시 조작했다. 할아버지, 이거 보세요. 이 사진 단톡방이요. 휴대전화 화면을 보여줬다. 작년 12월부터 계속 의심하는 글이 올라왔어요. 뭐라고? 상도가 안경을 고쳐 쓰고 화면을 들여다봤다. 김 이사 홍보비 집행 내역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 이사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김 이사 다른 미술관에 비해 2배는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최 국장 저희 전시 규모가 크니까요. 김 이사 그래도 석연치 않습니다. 이런 대화가 있었어? 상도가 소라를 봤다. 저도 이사로 초대받았지만 잘 안 봤어요. 그런데 오늘 다시 읽어보니 증거가 있다는 얘기네. 지연이 끼어들었다. 아직 확실한 건. 상도가 말끝을 흐렸다. 할아버지. 소라가 오르골 안을 다시 들여다봤다. 여기 노트가 하나 더 있어요. 노트를 꺼냈다. 낡은 가죽 표지였다. 펼쳐보니 악보가 그려져 있었다. 이게 뭐예요?
악보 같은데. 복순이 가까이 다가왔다. 선대 관장님이 음악도 하셨나요? 아니요. 아버님은 미술만. 상도가 고개를 저었다. 그런데 왜 악보를? 지연이 노트를 받아들었다. 찬찬히 살펴봤다. 이상해요. 일반 악보가 아니에요. 무슨 뜻이에요? 음표 위에 숫자가 적혀 있어요. 그리고 옆에 이상한 기호들이. 암호인가? 소라가 물었다. 아마도. 지연이 노트를 넘겼다. 마지막 페이지에 글씨가 적혀 있었다. 진실은 온전한 멜로디 안에. 무슨 뜻이죠? 복순이 물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도윤은 한참을 지켜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 혹시 제가 봐도 될까요? 모두가 도윤을 봤다. 당신이 왜? 지연이 날카롭게 말했다. 아니, 그냥 혹시나 해서요. 제가 리듬에 좀 익숙해서. 설비 기사가? 어릴 때 동네 음악 학원 다녔어요. 잠깐이지만. 상도가 노트를 건넸다. 도윤이 받아들었다. 악보를 찬찬히 살펴봤다. 이거 뭔가 아세요? 모르스 부호 같은데요. 모르스 부호? 네. 여기 점과 선으로 표시된 게. 그리고 숫자는 아마 음계를. 도윤이 손가락으로 악보를 짚었다. 여기 1, 2, 3. 도레, 미를 의미하는 것 같고요. 그 밑에 모르스 부호가 있어요. 그럼 해독할 수 있어요? 소라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은데. 지금 당장 해보세요. 지연이 명령했다. 도윤은 휴대전화를 꺼냈다. 모르스 부호표를 검색했다. 하나씩 대조하기 시작했다. 10분쯤 지났다. 나왔어요. 뭐라고 쓰여 있어요? 계좌번호예요. 도윤이 휴대전화 화면을 보여줬다. 그리고 은행 이름. 그리고 예금주. 예금주가 누구예요? 상도가 다가왔다. 도윤이 화면을 보여줬다. 상도의 얼굴이 굳어졌다. 최준혁? 최 국장이잖아요. 소라가 소리쳤다. 그럼 정말. 복순이 손으로 입을 막았다. 지연이 의자에 주저앉았다. 15년 동안 우릴 속인 거예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상도가 말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다. 이 계좌를 조회해봐야. 할아버지, 제가 아는 은행원 있어요. 연락해 볼게요. 소라가 전화기를 들었다. 상도는 의자에 앉았다. 얼굴에 피곤함이 가득했다. 선치는 알고 계셨던 거야. 네. 복순이 물었다.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눈치채신 거예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던 거지. 그래서 이렇게 밖에서 온 사람의 손으로 열릴 거라고 하셨구나. 상도가 도윤을 봤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요? 저는 정말 그냥 설비 기사일 뿐입니다. 도윤이 손을 내저었다. 하지만 당신이 아니었으면 우린 영영 모를 뻔했어요. 지연이 일어났다. 당신은 왜 하필 그 리듬을 알고 있었죠?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어릴 때부터 그냥. 어릴 때부터? 네. 제가 기억할 수 있는 가장 어린 시절부터 항상 그 리듬을 두드렸어요. 이상하네요. 소라가 통화를 마치고 돌아왔다. 내일 아침에 은행 가면 조회 가능하대요. 고마워. 상도가 손녀의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아. 하지만 괜찮아 보이지 않았다. 배신감과 충격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다. 지연이 창밖을 봤다. 어느새 동이 트고 있었다. 다들 집에 가서 쉬어요. 아침에 다시 모이죠. 저도 가봐도 될까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안 돼요. 지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 일이 끝날 때까지 당신도 여기 있어야 해요. 하지만 제가 호텔방 잡아드릴게요. 소라가 끼어들었다. 근처에 괜찮은 곳 있어요. 도윤은 할 말을 잃었다.
자신이 왜 이 일에 휘말린 건지 알 수 없었다. 그저 난방 고치러 왔을 뿐인데 새벽 5시 한옥미술관은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다. 거실 한가운데 오르골은 이제 완전히 열려 있었다. 그 안에 담겼던 비밀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진짜 비밀은 아직 남아 있었다. 온전한 멜로디 안에 택시를 타고 미술관으로 향했다. 현관문이 열려 있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모두가 오르골 앞에 모여 있었다. 상도, 지연, 소라, 복순, 그리고 낯선 중년 남성 한 명이 더 있었다. 오셨군요. 상도가 도윤을 봤다. 이쪽은 김 이사님입니다. 우리 재단 이사예요. 김동욱입니다. 중년 남성이 악수를 청했다. 최도윤입니다. 소문 들었습니다. 당신이 오르골을 연 분이시죠? 우연히. 우연치고는 김 이사의 눈빛이 날카로웠다. 일단 이리 와보세요. 소라가 도윤을 오르골 앞으로 데려갔다. 어젯밤과 달리 금고가 완전히 열려 있었다. 안쪽을 들여다보니 바닥에 또 다른 문이 보였다. 저게 뭐예요? 2층 구조예요. 복순이 설명했다. 위층에는 서류와 노트가 있었고 아래층엔 또 뭔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안 열려요. 소라가 답답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무리 해도 혹시 지연이 도윤을 봤다. 어제처럼 해보시겠어요? 어제처럼이요? 그 리듬이요. 탁, 탁, 탁. 도윤은 주저했다. 하지만 제가 해보세요. 상도가 말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도윤이 오르골 앞에 무릎을 꿇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 손가락을 들었다. 탁, 탁, 탁. 오르골 옆면을 3번 두드렸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안 되네요. 소라가 실망한 목소리로 말했다. 잠깐. 도윤이 다시 시도했다. 이번에는 위치를 바꿨다. 오르골 윗부분을 두드렸다. 탁, 탁, 탁. 역시 반응이 없었다. 리듬이 다른 건가? 김 이사가 물었다. 아니면 위치가. 도윤은 눈을 감았다. 어제를 떠올렸다. 자신이 정확히 어디를 두드렸는지. 탁자였다. 오르골 옆에 있던 탁자. 혹시 눈을 뜨고 주변을 살폈다. 탁자가 보였다. 어제와 같은 위치에 있었다. 도윤이 탁자로 다가갔다. 뭐 하시는 거예요? 지연이 물었다. 어제 제가 여기를. 탁자 표면을 손가락으로 두드렸다. 탁, 탁, 탁. 그 순간이었다. 오르골에서 소리가 났다. 철컥. 저게. 복순이 손으로 입을 막았다. 오르골 안쪽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윙. 태엽이 돌아가는 소리였다. 그리고 천천히 멜로디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아름다운 오르골 소리였다. 잔잔하고 애잔한 선율이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들었다. 멜로디가 이어졌다. 30초쯤 지났을까? 오르골 안쪽 바닥문이 스르륵 열렸다. 열렸어. 소라가 속삭였다. 상도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안을 들여다봤다. USB가 있어요. 작은 USB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 편지, 낡은 봉투 하나를 더 꺼냈다. 봉투 겉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다. 내 아들 상도에게. 상도의 손이 떨렸다. 아버님 필체예요. 지연이 남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읽어봐요. 상도가 봉투를 뜯었다. 편지지를 꺼내 펼쳤다. 목소리 내어 읽기 시작했다. 상도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세상을 떠난 지 한참 지났을 것이다.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알고 있었다. 재단의 돈이 새나가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증거가 없었다. 최 국장을 의심했지만
그는 15년간 함께한 사람이었다. 섣불리 움직일 수 없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했다. 오르골 안에 모든 증거를 모았다. 상도가 잠시 말을 멈췄다. 눈시울이 붉어졌다. 계속 읽어요. 지연이 말했다. 하지만 나는 가족의 손으로 이것이 열리길 원치 않았다. 너희는 최 국장과 오래 함께 일했다. 그를 의심하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울 것이다. 그래서 밖에서 온 사람의 손으로 열리도록 했다. 아무 관계 없는 사람, 선입견 없는 사람, 그 사람의 리듬으로 복순이 도윤을 봤다. 그게 내 리듬을요. 도윤이 되물었다. 상도가 편지를 계속 읽었다. 오르골은 특정한 리듬에만 반응한다. 그 리듬은 내가 젊은 시절 즐겨 두드리던 것이다. 탁, 탁, 탁. 세 박자. 아무 생각 없이 두드리던 버릇이었다. 같은 버릇을 가진 사람이 언젠가 나타날 것이라 믿었다. 그 사람은 우연히 왔을 것이고 우연히 두드렸을 것이다. 그리고 그 우연히 진실을 드러낼 것이다. 침묵이 흘렀다. 모두가 도윤을 봤다. 도윤은 뒤로 물러섰다. 저는 정말 우연히 아닐 수도 있죠. 김이사가 말했다. 무슨 뜻이에요? 당신이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온 걸 수도. 그럴 리 없어요. 소라가 끼어들었다. 설비 호출은 제가 했어요. 긴급 상황이었고요. 하지만 김이사님, 상도가 손을 들어 제지했다. 선친께서 믿으셨어요. 우연을. 관장님, 김이사의 목소리가 굳어졌다. 너무 순진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요. 상도가 USB를 들어 올렸다. 이 안에 진실이 있을 겁니다. 그걸 먼저 확인하죠. 노트북 가져올게요. 소라가 뛰어나갔다. 잠시 후 노트북을 들고 돌아왔다. USB를 꽂았다. 화면에 폴더 하나가 떴다. 유언. 소라가 클릭했다. 동영상 파일이 재생됐다. 화면에 노인이 나타났다. 70대쯤 돼 보였다. 단정한 한복 차림이었다. 아버님. 상도가 숨을 들이켰다. 화면 속 노인이 말하기 시작했다. 상도야. 지연아. 그리고 우리 재단 식구들.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내가 떠난 지 꽤 됐겠구나. 목소리가 온화했다. 나는 너희에게 미안하다. 이렇게 숨겨놓아서. 하지만 이것이 최선이라 생각했다. 재단에 문제가 있다. 10년 전부터 눈치챘다. 돈이 새고 있었다.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조사를 했다. 몰래. 그리고 찾아냈다. 최준혁 국장이었다. 상도와 지연이 동시에 숨을 들이켰다. 그는 이중 장부를 만들었다. 하나는 이사회에 보고할 용도, 하나는 실제 지출 내역. 차액은 자신의 계좌로 빼돌렸다. 10년간 약 5억. 5억. 김이사가 중얼거렸다. 나는 증거를 모았다. 은행 내역, 계약서, 영수증 위조 흔적. 모두 USB에 담았다. 하지만 직접 고발하지 않았다. 이유는 간단하다. 나는 늙었고 병들었다. 내가 고발해도 최 국장은 발뺌할 것이다. 그리고 재단은 혼란에 빠질 것이다. 그래서 기다리기로 했다. 언젠가 진실이 드러날 때를. 밖에서 온 사람의 손으로. 화면 속 노인이 미소를 지었다. 내 리듬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순수할 것이다. 아무 이해관계가 없을 것이다. 그 사람이 문을 열 때 너희는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을 것이다. 상도야. 노인이 카메라를 똑바로 봤다. 재단을 바로 세워라. 투명하게 운영해라. 장학 사업을 확대해라. 친인척 특혜를 없애라. 그것이 내가 이 재단을 만든 이유다. 지연아, 아들을 잘 도와줘라. 너는 현명한 사람이다. 그리고 재단 식구들, 고맙다.
함께 해줘서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 영상이 끝났다. 화면이 꺼졌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상도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어깨가 떨렸다. 지연이 남편을 안았다. 김이사는 창밖을 보고 있었다.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소라는 눈물을 닦았다. 복수는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 도윤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다. 자신이 왜 여기 있는지 이제 알 것 같았다. 우연이 아니었다. 아니, 우연이었지만 의미 있는 우연이었다. 자신의 버릇, 그 리듬이 이 가족을 구한 것이다. 한참 후 상도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붉었지만 표정은 단호했다. 김 이사님, 예, 최 국장을 고발합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회계를 전면 공개하겠습니다. 찬성합니다. 소라, 예, 할아버지. 홈페이지에 회계 내역 올려라. 모든 지출을 투명하게. 알겠어요. 상도가 도윤에게 다가왔다. 최도윤 씨, 네, 고맙습니다. 깊이 고개를 숙였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우린 영영 몰랐을 겁니다. 저는 그저 당신의 리듬이 우릴 구했어요. 지연도 다가와 허리를 숙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도윤은 어색하게 손을 내저었다. 그럼 저는 이만. 잠깐. 소라가 도윤을 불렀다. 뭐 하시는 분이에요? 설비 기사요. 그것만요? 네. 혹시? 소라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우리 미술관에서 일하실 생각 없으세요? 네. 야간 안전 관리자요. 난방이나 전기 같은 거 관리하는. 하지만 저는 급여 괜찮게 드릴게요. 상도가 끼어들었다. 선친께서 당신을 보내셨어요. 함께 일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도윤은 잠시 생각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꼭 긍정적으로 부탁드려요. 그날 오후 경찰이 왔다. 상도가 고소장을 제출했다. USB 속 증거가 경찰에 넘어갔다. 저녁 무렵 최 국장이 미술관으로 출근하다가 체포됐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도윤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다. 15년간 함께 일한 사람. 하지만 10년간 배신한 사람. 밤이 됐다. 미술관은 조용해졌다. 도윤은 거실에 혼자 남아오르고를 바라봤다. 이제 완전히 열린 금고. 그 안은 텅 비어 있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겼던 진실은 세상에 나왔다. 오르골이 희미하게 멜로디를 흘려보냈다. 여전히 아름다웠다. 도윤은 손가락을 들어 올렸다. 탁, 탁, 탁. 세 박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의미 있는 리듬이 된 버릇. 이 리듬이 한 가족을 구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도 바꿨다. 이틀이 지났다. 도윤은 여전히 미술관 근처 호텔에 머물고 있었다. 소라가 방값을 대주었다. 조금만 더 있어주세요. 수사 때문에 증인으로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말했다. 사실 도윤도 궁금했다. 이 일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셋째 날 아침, 소라에게서 전화가 왔다. 기사님, 미술관으로 와주세요. 무슨 일인가요? 검찰에서 나왔어요. 추가 조사가 필요하대요. 도윤은 서둘러 미술관으로 향했다. 회의실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상도, 지연, 소라, 김이사, 그리고 정장을 입은 2명의 검사. 최도윤 씨시죠? 한 검사가 물었다. 네. 앉으세요.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도윤이 자리에 앉았다. 오르골을 여신 과정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난방 수리 중에 우연히 탁자를 두드렸습니다. 탁자를. 검사가 노트에 뭔가 적었다. 특별한 리듬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제 버릇이에요. 탁, 탁, 탁. 세 박자. 언제부터 그런 버릇이 있었죠?
기억나는 한 어릴 때부터요.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아무에게도요. 그냥 자연스럽게. 검사가 동료와 눈빛을 교환했다. 최도윤 씨, 혹시 박물관 창립자와 아는 사이였습니까? 아니요. 이번에 처음 왔어요. 확실합니까? 네. 그런데 어떻게 똑같은 리듬을? 저도 모르겠습니다. 침묵이 흘렀다. 상도가 끼어들었다. 검사님, 최도윤 씨는 정말 우연히 온 겁니다. 우연치고는 너무 절묘합니다. 선친께서 그렇게 설계하신 겁니다. 같은 버릇을 가진 사람을 기다린 거죠. 그런 우연이 가능할까요? 김이사가 말했다. 저도 처음엔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조사해 봤어요. 서류 몇 장을 꺼내 검사에게 건넸다. 최도윤 씨의 경력입니다. 15년간 설비 기사로 일했어요. 깨끗합니다. 그리고 긴급 출동 기록도 있어요. 우리가 호출한 게 맞습니다. 검사가 서류를 훑어봤다. 알겠습니다. 다른 검사가 서류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테이블 위에 펼쳤다. 최준혁 전 사무국장을 조사했습니다. 처음에는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명확했죠. 결국 자백했습니다. 상도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얼마나 빼돌린 겁니까? 10년간 총 5억 3천만 원입니다. 5억 3천. 지연이 한숨을 쉬었다.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검사가 서류를 넘겼다. 홍보비, 운영비, 전시비 명목으로 허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실제로는 절반만 지출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계좌로 이중장부로 감췄고요. 10년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까? 김이사가 물었다. 창립자께서는 눈치채셨습니다. 하지만 확증이 없었죠. 그래서 몰래 증거를 모으신 겁니다. 검사가 USB를 가리켰다. 이 안에 모든 증거가 있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위조 계약서, 이메일 기록까지. 대단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검사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최 국장 혼자 한 게 아닙니다. 뭐라고요? 상도가 벌떡 일어났다. 공범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진수 전시 감독입니다. 침묵이 흘렀다. 소라가 입을 막았다. 이 감독님도요? 네. 10년간 함께 했습니다. 전시비 허위 계약의 실무자가 이 감독이었습니다. 세상에. 복순이 문 밖에서 듣고 있다가 안으로 들어왔다. 이 감독님도 그러셨다니. 얼마나 받았습니까? 김이사가 물었다. 1억 5천입니다. 전시 관련 허위 계약건으로. 지연이 의자에 주저앉았다. 믿을 수 없어요. 더 있습니다. 검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최 국장의 계좌를 추적했습니다. 돈의 일부가 다른 곳으로 흘러갔습니다. 어디로요? 개인 사업자 계좌입니다. 디자인 회사. 그 회사 대표가 누군지 아십니까? 상도가 고개를 저었다. 최 국장의 처남입니다. 처남까지. 유령 회사였습니다. 실제 업무 없이 돈만 받았죠. 6천만 원입니다. 상도가 책상을 쳤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진정하세요. 지연이 남편의 팔을 잡았다. 검사가 서류를 정리했다. 전원 구속 기소할 예정입니다. 재산도 환수하겠습니다. 다만 시간이 걸릴 겁니다. 얼마나요? 2년 정도. 너무 길어요. 소라가 말했다. 법적 절차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처벌받을 겁니다. 김이사가 물었다. 재단 운영에는 문제 없습니까? 없습니다. 검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오히려 깨끗해질 겁니다. 이번 기회에 시스템을 정비하시길 권합니다. 그러겠습니다. 상도가 단호하게 말했다. 검사들이 일어섰다.
필요하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검사들이 나가고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다. 상도는 창밖을 보고 있었다. 지연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소라는 눈물을 닦았다. 김이사는 팔짱을 끼고 있었다. 도윤은 조용히 일어나려 했다. 기사님, 상도가 불렀다. 네, 앉아 계세요. 할 말이 있습니다. 도윤이 다시 앉았다. 상도가 천천히 돌아섰다. 얼굴에 피곤함이 역력했다. 15년 동안 함께 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최 국장, 이 감독, 믿었어요.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님도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더 고통스러우셨겠죠. 증거를 모으면서도 지연이 일어나 남편 곁으로 갔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요. 상도가 고개를 저었다. 제 책임입니다. 관리를 제대로 못했어요. 여보, 아버님이 살아계셨다면 실망하셨을 겁니다. 아닙니다. 복순이 끼어들었다. 선대 관장님은 관장님을 믿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신 거예요. 혼자 고통받지 말라고. 진실이 드러날 때까지 기다리라고. 상도가 복순을 봤다. 복순 씨, 선대 관장님 말씀 기억나세요? 무슨, 돌아가시기 전날 하신 말씀이요. 복순이 눈을 감았다. 회상하듯 천천히 말했다. 내가 없어도 괜찮을 거야. 상도가 잘할 거야. 다만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그러셨어요. 그리고 하나 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 밖에서 온 손으로. 복순이 도윤을 봤다. 그 손이 이 기사님이었어요. 상도가 도윤에게 다가왔다. 최도윤 씨. 네. 당신은 우리를 구했습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상도가 손을 내밀었다. 당신의 리듬이 우리를 구했어요. 우연이었지만 기적이었어요. 선친께서 보내주신 기적. 도윤이 그 손을 잡았다. 저는 그저 고맙습니다. 상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 고맙습니다. 지연도 다가왔다. 저도 감사드려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우린 계속 속았을 거예요. 소라가 웃으며 말했다. 그러니까 우리 미술관에서 일하세요. 제안 아직 유효해요. 도윤이 잠시 생각했다. 하루만 더 생각해 볼게요. 좋아요. 김이사가 일어섰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이사진 긴급 회의를 소집해야겠어요. 수고하세요. 김이사가 나갔다. 회의실에 다시 침묵이 흘렀다. 상도가 창밖을 봤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다. 새로 시작해야겠어요. 네. 지연이 대답했다. 회계 시스템 전면 개편, 투명 경영, 장학사업 확대, 선친의 뜻대로 제가 돕겠어요. 소라가 말했다. 홈페이지에 회계 내역 다 올릴게요. 매달 업데이트하고요. 고마워, 소라야. 복순이 일어섰다. 저는 청소하러 가겠습니다. 거실 오르골 좀 닦아야겠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게 없으니까. 그러세요. 복순이 나가고 셋만 남았다. 상도, 지연 그리고 도윤. 기사님. 지연이 도윤을 봤다. 혹시 가족이 있으세요? 혼자 삽니다. 부모님은요?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그렇군요. 지연이 남편을 봤다. 저희 가족이 되실 생각 없으세요? 네. 도윤이 놀라서 물었다. 직원이 아니라요. 상도가 말했다. 진짜 가족. 하지만 저는 당신은 선친께서 보내주신 분이에요. 우연히 왔지만 우연이 아닌. 지연이 미소 지었다. 생각해 보세요. 여기 머물면서 감사합니다. 도윤이 고개를 숙였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거실에 혼자 남아 있었다. 오르골 앞에 앉았다. 복순이 깨끗이 닦아놓은 오르골이었다.
손을 뻗어 만졌다. 차가운 나무 표면. 하지만 따뜻함이 느껴졌다. 이 안에 담겼던 진실. 한 사람의 사랑과 지혜. 그리고 가족을 지키려는 마음. 도윤은 손가락을 들어 올렸다. 탁, 탁, 탁. 세 박자. 오르골이 희미하게 반응했다.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잔잔하고 아름다웠다. 도윤은 눈을 감았다. 어릴 때가 떠올랐다. 누군가 자신에게 이 리듬을 가르쳐 준 것 같았다. 누구였을까? 부모님이었을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 기억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 리듬이 자신을 여기로 이끌었다. 이 가족에게, 이 진실에게,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게. 멜로디가 계속 흘렀다. 밤이 깊어갔다. 미술관은 조용했다. 하지만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진실이 드러났고 정의가 실현될 것이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우연한 리듬이 모든 걸 바꿨다. 도윤은 오르골을 쓰다듬었다. 고맙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몰랐다. 창립자에게, 이 가족에게, 아니면 자신을 여기로 이끈 운명에게. 오르골이 대답하듯 마지막 음을 흘려보냈다. 그리고 조용해졌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영원히 남을 것이었다. 한 달이 지났다. 도윤은 결정을 내렸다. 미술관 야간 안전관리자로 일하기로 했다. 정말 좋은 결정이에요. 소라가 환하게 웃었다. 환영합니다. 상도가 악수를 청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숙였다. 사무실이 마련됐다. 1층 구석의 작은 방이었다. 책상과 의자, 그리고 각종 공구함이 놓였다. 여기서 근무하시면 돼요. 복순이 방을 안내했다. 낮에는 시설 점검하시고 밤에는 순찰 한 번만 돌아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복순이 미소 지었다. 저녁은 같이 먹어요. 제가 해드릴게요. 아, 괜찮습니다. 괜찮긴요. 이제 식구인데. 도윤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식구. 오랜만에 듣는 말이었다. 첫 출근 날. 도윤은 미술관 구석구석을 점검했다. 난방 시스템, 전기 배선, 누수 여부. 익숙한 일이었다. 점심때가 되자 복순이 불렀다. 기사님, 밥 먹어요. 소식당에 상이 차려져 있었다. 된장찌개와 반찬들. 저만 이렇게. 아니에요. 관장님 내외분도 곧 오세요. 잠시 후 상도와 지연이 들어왔다. 도윤 씨, 첫 출근 어때요? 좋습니다.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네. 넷이 함께 밥을 먹었다. 편안한 대화가 오갔다. 날씨, 미술관 소식, 동네 이야기. 가족의 식사 같았다. 도윤은 오랜만에 이런 느낌을 받았다. 따뜻함, 소속감. 밥을 다 먹고 나서 지연이 말했다. 참, 다음 주에 기자 회견 있어요. 회계 투명성 선언하는 거예요. 준비 많이 하셨겠네요. 소라가 다 했어요. 상도가 웃었다. 저 손녀가 일머리가 있어요. 마침 소라가 노트북을 들고 들어왔다. 할아버지, 홈페이지 봤어요? 아직? 자, 보세요. 노트북 화면을 돌렸다. 미술관 홈페이지였다. 새로운 메뉴가 생겼다. 투명 회계. 클릭하자 상세한 지출 내역이 나타났다. 항목별로 정리되어 있었다. 매달 업데이트할 거예요. 소라가 설명했다. 모든 지출을 공개하는 거죠. 잘했어. 상도가 손녀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리고요. 소라가 다른 메뉴를 열었다. 장학사업. 올해부터 다시 시작해요. 미술 전공 학생 10명. 등록금 전액 지원. 좋은 일이네요. 도윤이 말했다. 증조할아버지 뜻이에요. 소라가 화면 속 사진을 가리켰다. 젊은 시절의 창립자였다.
미술은 누구나 배울 수 있어야 한다. 그게 할아버지 철학이었대요. 훌륭하신 분이셨네요.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죠. 지연이 말했다. 오후가 되자 방문객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도윤은 1층 복도를 지나다가 멈췄다. 거실의 오르골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이게 그 유명한 오르골이에요? 네, 맞아요. 복순이 설명하고 있었다. 20년 만에 열렸다는 신문에서 봤어요. 사람들이 오르골을 신기하게 바라봤다. 소리도 들을 수 있어요? 물론이죠. 복순이 오르골 옆 버튼을 눌렀다.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사람들이 감탄했다. 정말 아름답네요.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30년 전입니다. 창립자께서 직접 설계하셨어요. 도윤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이제 오르골은 비밀의 금고가 아니었다.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예술품이 됐다. 저녁이 됐다. 관람객들이 모두 나가고 미술관이 조용해졌다. 도윤은 순찰을 돌았다. 2층, 1층, 지하 수장고까지 모든 곳을 확인했다. 거실로 돌아왔을 때 소라가 있었다. 기사님. 네. 다음 주 토요일에 특별 행사예요. 무슨 행사요? 오르골 콘서트. 소라의 눈이 반짝였다. 관람객들 초대해서 오르골 소리 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창립자 이야기도 하고. 좋은데요. 기사님도 와야 해요. 저요? 당연하죠. 주인공인데. 아닙니다. 아니긴요. 기사님이 오르골 열었잖아요. 도윤은 손사래를 쳤다. 우연이었어요. 우연히 기적이 된 거죠. 소라가 웃었다. 꼭 오세요. 약속? 생각해 볼게요. 일주일이 흘렀다. 기자회견이 있었다. 상도가 단상에 섰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다. 본 재단은 오늘부터 회계를 전면 공개합니다. 상도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모든 지출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장학 사업을 재개합니다. 창립자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다. 횡령 사건 때문인가요? 그것도 있지만 원래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앞으로 재발 방지 대책은 외부 회계 감사를 정기적으로 받겠습니다. 투명성이 최우선입니다. 기자회견은 성공적이었다. 다음 날 신문에 크게 났다. 한옥미술관 회계 투명성 선언. 창립자 유지 따라 장학사업 재개. 반응이 좋았다. 홈페이지 방문자가 10배로 늘었다. 장학금 신청 문의도 쏟아졌다. 소라는 바쁘게 움직였다. 할아버지, 신청자가 100명이 넘어요. 그래, 10명만 뽑는데. 경쟁이 치열하겠네요. 공정하게 심사하자. 당연하죠. 토요일이 됐다. 오르골 콘서트 날이었다. 50명의 관람객이 초대됐다. 거실에 의자가 놓였다. 오르골 앞에 작은 무대가 만들어졌다. 저녁 7시.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왔다. 자리가 금방 찼다. 도윤은 구석에 서 있었다. 소라가 다가왔다. 기사님, 왜 여기 계세요? 앞으로 오세요.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소라가 도윤의 팔을 잡아 끌었다. 1층 앞자리에 앉혔다. 여기 앉아 계세요. 상도가 무대에 섰다. 안녕하십니까. 관장 박상도입니다. 박수가 터졌다. 오늘 특별한 날입니다. 저희 미술관의 상징인 오르골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상도가 오르골을 가리켰다. 이 오르골은 창립자께서 30년 전 만드신 겁니다.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야기가 시작됐다. 창립자의 철학, 미술관 설립 과정, 그리고 오르골에 담긴 유언. 사람들이 숨죽여 들었다. 20년간 아무도 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분이 열었습니다. 상도가 도윤을 봤다.
최도윤 씨. 도윤이 놀라서 일어났다. 사람들이 박수쳤다. 우연히 오셨습니다. 난방 고치러. 하지만 그 우연이 기적이 됐습니다. 그분의 리듬이 오르골을 열었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박수가 더 커졌다. 도윤은 얼굴이 빨개졌다. 이제 오르골 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상도가 버튼을 눌렀다.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잔잔하고 아름다웠다. 사람들이 눈을 감고 들었다. 5분간 음악이 흘렀다. 마지막 음이 사라지자 박수가 터졌다. 감사합니다. 상도가 인사했다. 앞으로 매주 토요일 저녁 이 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오실 수 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나갔다. 도윤은 오르골 앞에 남았다. 상도와 지연이 다가왔다. 도윤 씨, 네, 고마워요. 지연이 말했다. 당신 덕분에 우리가 살았어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상도가 도윤의 손을 잡았다. 우연이든 기적이든 결국 우릴 살린 건 용기와 공개였어요. 당신이 그 시작을 만들어줬어요. 지연이 남편의 손을 잡았다. 우리 오해도 풀었어요. 오해요? 횡령 사건 때문에 서로 의심했었거든요. 지연이 솔직하게 말했다. 나는 당신이 방관했다고 생각했고, 나는 당신이 너무 의심한다고 생각했어요. 상도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우린 같은 편이었다는 걸. 두 사람이 서로를 봤다. 그리고 손을 꼭 잡았다. 함께 새로 시작할 거예요. 지연이 웃었다. 도윤도 미소 지었다. 보기 좋습니다. 소라가 뛰어왔다. 다들 여기 계셨네. 콘서트 대성공이에요. 다음 주도 예약이 다 찼대요. 정말? 네. 입소문이 났나 봐요. 복순도 다가왔다. 저녁 준비됐어요. 오늘은 특별히 잔치 음식 했어요. 가시죠. 5명이 식당으로 향했다. 상이 푸짐하게 차려져 있었다. 와, 소라가 감탄했다. 복순 이모, 이거 다 언제 만드셨어요? 오늘 하루 종일. 수고하셨어요. 상도가 말했다. 오늘은 축하하는 날이니까요. 건배할까요? 지연이 음료수 잔을 들었다. 모두가 잔을 들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건배. 잔이 부딪혔다. 밥을 먹으며 이야기꽃이 피었다. 앞으로의 계획, 전시회 일정, 장학생 선발. 모두가 미래를 이야기했다. 희망에 찬 목소리였다. 식사가 끝나고 도윤이 설거지를 도왔다. 기사님 괜찮아요. 복순이 말했다. 제가 할게요. 같이 해요. 둘이 함께 설거지를 했다. 복순 씨, 네. 여기 오길 잘한 것 같아요. 다행이에요. 저희도 기사님이 와서 다행이에요. 복순이 웃었다. 이제 진짜 가족 같아요. 네. 도윤도 웃었다. 저도 그렇게 느껴요. 밤이 깊었다. 모두 집으로 돌아갔다. 도윤은 마지막 순찰을 돌았다. 거실에 오르골이 조용히 서 있었다. 도윤이 다가가 손을 얹었다. 고맙습니다. 중얼거렸다. 오르골이 희미하게 빛을 반사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다. 도윤은 손가락을 들어 올렸다. 탁, 탁, 탁. 세 박자. 오르골이 저절로 소리를 냈다.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도윤은 눈을 감고 들었다. 이 소리가 자신의 인생을 바꿨다. 우연히 두드린 리듬이 가족을 찾아주고 진실을 드러내고 새로운 시작을 만들었다. 멜로디가 끝났다. 도윤은 오르골을 쓰다듬었다. 잘 자요. 속삭이고 사무실로 돌아갔다. 창밖으로 달이 밝았다. 별들이 반짝였다. 도윤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다. 오늘 하루가 떠올랐다. 콘서트, 박수, 식사, 대화. 모든 게 따뜻했다.
이제 여기가 자신의 집이었다. 이 사람들이 자신의 가족이었다. 눈이 감겼다. 편안한 잠이 찾아왔다. 미술관은 조용했다. 하지만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비밀은 사라졌고 진실이 자리 잡았다. 투명함이 신뢰를 낳았고 용기가 새로운 시작을 만들었다. 오르골은 매일 멜로디를 흘려보냈다. 더 이상 금고가 아니었다. 시간을 알리는 음악이었다. 희망을 노래하는 악기였다. 그리고 한 사람의 우연한 리듬이 모든 것을 바꿨다. 밤하늘의 별처럼, 우연처럼 보이지만 모두 제자리에 있는 것처럼 도윤도 제자리를 찾았다. 그리고 이 가족도. 한옥미술관의 밤은 깊어갔다. 따뜻하고 평화로운 밤이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슈퍼땡스 응원도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